중국 사드 보복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려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의군의 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8달 동안 3차례나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표의 아들이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 대구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가 어제 저녁 개막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제고가 부족합니다. 젊은 층 인구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군의군이 최근 8달 사이 공무원 1명을 3차례나 인사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아버지가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표여서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공직을 시작한 박모 씨.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군의군 고려면에 있는 장곡 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6달 뒤 군의농업기술센터로 재발령을 받았고 다시 2달 뒤 군의군 청사 1층 안내직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8달 동안 3차례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박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부터 군의군의 수건 사업이 된 대구공항 유치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박 씨는 군청의 이례적인 인사 조치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 인사는. 지금은 인사 출도 아니고 갑자기 근무한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 또 인사가 난다는 게 이상하고. 박 씨의 아버지는 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라면서 군의군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항 반대 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인데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없지 싶습니다. 이 연좌제라 하는 건 들어보면 봐서도. 이에 대해 군의군은 해당 부서의 행편을 고려해 인사 발령을 한 것뿐이라며 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한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 공항하고 관련해서 거기 반대 추진위원회 맡고 있으니까 혹시 오해할 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청으로 오니까 영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군의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대한 잦은 인사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참에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로 수출길을 돌려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인 대구 경북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올해 7.6%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세계 3대 성장 시장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Textiles, garments, auto components, medical devices, and of course electronics. In each of these areas, we believe India should be your next big blue ocean for Korean companies to come. 전문가들은 13억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인도 내 국산화가 낮은 분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반 진출 수요를 활용하되 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인도를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력이 강한 인도 시장을 겨냥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을 공략하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섬유나 의류 쪽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글로벌 무역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이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주군의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의 무공정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공천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 만큼 누가 공천장을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공천자를 내지 않겠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주일 전 자유한국당의 이 무공천 방침이 이번에는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천을 하겠다고 바뀌어 다시 한번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선을 거쳐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 상황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모든 현역 의원과 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공천 건의가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번복한 건데 무공천 시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질 경우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가능합니다. 공천 번복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의 공천장을 누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공천 신청자 6명 중 김준봉 예비후보가 공천 번복이 결정되자 사퇴해서 의성 출신의 김재원 전 정무수석 대 상주 출신 4명의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천자 결정 방식은 여론조사를 통한 1, 2위 간 결선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재원 전 수석이 공천자로 결정될 경우 친박에 공천을 줬다는 논란 속에 상주 출신의 민주당 김영태 후보와의 지역 간 접전이 예상되고 상주 출신 후보가 공천자가 되면 김영태 후보가 군위 의성 청송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상주군위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방침 철에는 공당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없이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상주군위 의성청송 국회의원 후보도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을 할 시기가 아니라 국정농단과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예비경선 2차 컷오프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재 전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4명이 결정돼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와 TV 토론을 한 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최종 발표합니다. 한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오늘 오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10대와 20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혈액 재고량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3, 40대 헌혈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 헌혈센터. 하루 평균 100명가량이 찾아 헌혈자 수로 전국 4위인 곳이지만 평일 낮엔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늘 대구의 혈액 보유량은 4.51로 관심 단계입니다. 그러나 각 혈액형별로 보면 A형은 3.11, O형은 2.1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보통 1월에서 3월은 헌혈자 수가 평소보다 7%가량 줄어듭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의 80%에 달하는데 겨울방학이어서 헌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급이 좋지 못한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당일 데일리로 지금 요청해서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웠었고요. 더욱 문제는 헌혈 공급자가 젊은 층에 몰려 있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혈액 수급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기조에다 지역에선 청년층이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대구 경북의 15세에서 29세 사이 인구는 7년 새 7만 1,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일 수도 2015년 연평균 5.71에서 지난해엔 4.51로 줄었습니다. 10대, 20대의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혈은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헌혈 봉사 시간 4시간 인정됩니다. 3, 40대에도 많은 헌혈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의 헌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3, 40대의 헌혈 비율은 18.8%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50.1%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문 육상인이 아닌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98살 할아버지가 경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난 할아버지가 멀리 뛰기 라인에 섰습니다. 6차례의 시도 끝에 얻은 최고 기록은 1.25m. 시도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95살부터 아마추어 육상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찰스 어그스터 씨는 자신이 쓴 책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greatly admire Korea, South Korea, and also because I wanted to show that in old age you can start something new. 전 세계 75개국 4,7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대거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지고 또 아마추어로서도 육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다 보니까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는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유럽과 미주에서 열려왔는데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 대구 대회가 처음입니다. 항공료도 자기가 내고 그다음에 숙박료나 이런 뭐 관광 쇼핑도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폐회식이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상설 문화 공연과 전통 체험놀이, 먹거리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매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키기 위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무소속 홍일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오거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캠프 출정식에서 부산 사람이 주체가 돼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 것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 뿌리 깊은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 도전했던 노무현 정신을 짓밟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오거돈 위원장에게 경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의 가공과 유통,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6차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 농산물 소비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우엉으로 만든 차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체험까지 결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영농장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원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변 생산 농민들은 가격이나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원물로 냈을 때는 한 1.5배의 수익까지 그치겠지만은 조금 더 손을 대서 또 정리를 한다면은 현재가 한 20배 되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문경 오미자를 원료로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오미자 재배 농장과 양조장, 체험관을 묶어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체험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이 6차 산업 참여농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은 21%, 일자리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원료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산과 소득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차 산업 정착을 위해 지역의 특산 품목 중심의 지원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이 6차 산업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옛 귀빈시장 자리에 짓고 있는 대백 아울렛이 다음 달 14일 문을 엽니다. 대구백화점은 기존 아울렛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식당과 키즈카페, 가전, 가구 전문관 등 비패션 분야를 40%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토종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은 그동안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대구에 문을 열어 위기에 직면하자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다인 340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자 분석 결과 남자가 274명을 차지한 가운데 40대가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영천, 상주, 성주 순이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면 영농자금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됩니다.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경상북도가 유일하다며 경북의 문화진흥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출자한 경주문화 엑스포는 엑스포와 경주 지역에 국한된 행사에 치우쳐 도내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미세수술학회와 대한수부외과학회는 국내 최초로 파리식 수술에 성공한 대구에서 최신 미세 재건술 및 건손상과 병변이라는 주제로 파리식 수술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오는 25일 오후 영남 이공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클라이너 센터 튜나 교수와 듀크 대학 신달레스 교수 등 세계적인 파리식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의학계의 경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